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난데없이 계엄령 발언으로 지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낸 얘기인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꺼내기 전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김병주 최고위원이 잇따라서 꺼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저는 긴장조성용이다. 어차피 자, 이번 달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이 있고요. 이제 10월 또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근데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렇다면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동요할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지지층도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층이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동요할 겁니다. 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비록 1심이지만 유죄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게 확정돼 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요하겠죠. 그러나 그 동요를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만 드러낼 정도. 그러니까 아마 강성 지지층은 더 똘똘 뭉치고, 그러나 이제 강성 지지층 언저리에서 중도층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금이 가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플랜 B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있다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 자각 타임, 현타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지층한테 외부의 위험 요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의 위험 요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 보여야 기술이 되는 거죠. 가능해 보이지 않는 거라면 기술이 아니고 망상이 돼버립니다. 왜 이걸 제가 망상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어제 한동훈 대표 앞에다 두고서 계엄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비공개 회담에서 반박을 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8월 29일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엄 선포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국회 제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 요구 투표를 할 것이 아니고 국회 밖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그러니까 체포 구금되지 않고 국회 밖에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어저께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반박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이제 강력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맞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왜 계엄 쉽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역사상 최근 들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10월 유신이 계엄령이고요. 198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나서 신군부가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엄을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쿠데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쿠데타로. 10월 유신과 신군부의 비상계엄은 쿠데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이걸 비상대권이라고 하거든요. 비상대권에 대한 각종의 견제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10월 유신만 해도 1972년이기 때문에 벌써 50년도 훨씬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비상계엄을 지금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거는 뭐 말 자체가 안 되고요. 1980년이면 이건 뭐 한 40몇 년 전 얘기니까 44년 전 얘기죠. 이것도 너무나 오래된 얘기고, 우리는 지금 1987년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 헌법 체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제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현행 헌법, 계엄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계엄이라고 뭐 무법지대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계엄의 요건이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 뭐 이렇게 이때 선포할 수 있죠. 전시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해가면서 뭐 북한의 뭐 국지도발 이런 얘기합니다. 계엄이라는 건요, 전국 계엄이 있고 저 부분 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계엄이라는 거, 경비 계엄, 비상 계엄이 있는데 비상 계엄도 전국을 다 비상 계엄 상태에 넣을 수도 있고 일부만 비상 계엄 상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연평도에 뭐 북한이 포격을 했다 그러는데 이걸 전국 계엄령을 내렸다. 얘기 안 되죠. 더군다나 서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다 잡았다. 얘기 안 되죠. 초법적 사태입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 없는 겁니다. 연평도의 포격이 국지적인 도발이 있었다. 그러면 연평도와 뭐 크게 얘기하면 뭐 인천 정도까지 아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전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국계엄을 한다? 그리고 했더라도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계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계엄법 4조를 보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즉시 통과해야 한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개회 중일 때는 즉시 통고를 하고 폐회 중이면 국회 빨리 열어라. 자, 이 조항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계엄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계엄법 4조입니다. 그리고 계엄법 13조에 보면 13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엄법에서는 계엄 시행 중이라는 조항을 또 넣어서 13조에 별도로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평상시에도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계엄 중에도 불체포 특권이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계엄법에도 없습니다. 초법적인 조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쿠데타라고 합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말은 계엄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인데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할 수 있을까요? 쿠데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의 망상에 말리는 게 되는 건데 워낙 황당한 일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져보자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한다면 친위 쿠데타인데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쿠데타.
그 쿠데타가 이제 가능하려면 결국 뭐 그 군을 동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쿠데타 한번 보시죠. 쿠데타는 군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국군 방첩사령관, 옛날에 보안사령관이죠. 보안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쿠데타를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은요, 군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군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군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사단장급들을, 그 본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1972년 유신 때야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때는 뭐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죠. 육사 출신으로서. 1980년 신군부 당시에 그때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쿠데타 할 때는 보안사령관, 그때는 이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그랬던 거고, 초반에는 보안사령관이 아니었죠. 그거는 보안사령관으로 본인이 이제 12.12 쿠데타, 왜냐면 12.6 사태가 1979년에 난 이후에 군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했죠. 그 병력을 동원했을 때, 그리고 나서 군의 정보계통을 장악하려고 보안사령관에 그 후에 1980년에 취임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입니다. 그 사단장급을 장악하지 않으면 쿠데타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출신을 국방부 장관과 그 방첩사령관에 임명했다고 해서 이게 쿠데타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뭐 방첩사령관 잘 아시지만 옛날에 보안사령관입니다. 군 보안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군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진짜 무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체포구금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의 망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망상이 왜 벌어지느냐?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10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때 외부의 긴장 국면을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중도층, 이재명 대표의 이런 식의 선동. 근데 이게 선동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저는 그냥 황당한 얘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할 것이라는 조짐은 요만큼도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쿠데타를 진짜 1000만분의 1로 쿠데타를 추진한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력을 움직일 만한 세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연 있을까요? 지금처럼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런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내 권력을 강화하겠다고 군을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 내에서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망상이다. 근데 우리가 그 망상을 가지고 이렇게 논평까지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고맙습니다.